뇌가 죽었을 때 시작된 기적, 하버드 박사가 목격한 본향의 기록,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라는 성벽.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 그 자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뇌가 뉴런의 전기 신호로 생각을 만들고 도파민으로 사랑을 느끼며 뇌의 작용이 곧 우리 존재의 전부라고 교육받아왔죠. 그래서 뇌가 기능을 멈추는 순간 우리라는 존재도 촛불이 꺼지듯 영원한 허무 속으로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 현대인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상식의 성벽을 가장 높이 쌓아 올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하버드 의대에서 25년간 뇌를 수술하고 연구해온 에벤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그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의 경험을 산소가 부족해진 뇌가 일으키는 마지막 화학적 창란일 뿐이라며 차갑게 일축하곤 했죠. 과학자로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어느 새벽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과학적 신념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큰 배양에는 단순한 신비 체험을 넘어 과학의 종점에서 신의 얼굴을 마주한 한 남자의 7일간의 기록을 학술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추적합니다. 120만 분의 1의 확률, 그리고 침묵. 에벤 박사를 덮친 것은 희귀하니 콜라의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는 거의 발병하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박사의 뇌피질은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그를 치료하던 의료진의 기록은 참담했습니다. 그의 뇌는 인간으로서의 언어, 기억, 사고를 담당하는 모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잣대로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기계의 도움으로 간신히 들썩이는 가슴,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 속에 남겨진 것은 텅 빈 육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같은 정적 속에서 박사의 의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차원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뇌라는 하드웨어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서 어떻게 그의 의식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뇌과학계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도 당혹스러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조우, 뇌 너머의 실제. 박사는 자신이 거대한 빛의 폭포 아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 녹아내린 영원한 지금만이 존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박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진리를 전수했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 너는 영원히 소중한 존재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뇌과학자로서 박사는 깨어난 후 이 경험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뇌의 해마가 기억의 파편을 재조합하는 과정이지만 당시 그의 해마는 박테리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보다 수천 배는 더 실제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단백질 조각인 뇌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거대한 우주적 지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라디오 기계가 고장난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쏘아 올리는 전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과학적 증명, 환각이라는 비판을 넘어선 진실. 기적적으로 깨어난 박사에게 학계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건 약물에 의한 선망이야. 뇌가 죽어가며 보여준 마지막 파노라마일 뿐이야라며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전문가인 에벤은 자신의 차트를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격했습니다.
내 뇌의 CT와 MRI 사진을 보게. 환각을 느끼려면 최소한 뇌의 일부분이라도 작동해야 하네. 하지만 내 뇌는 당시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였네. 환각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는 뜻일세. 그리고 무엇보다 학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여동생의 존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입양하였던 그는 사후 세계에서 자신을 인도한 그 따뜻한 여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친가족을 찾게 되었고 일찍 세상을 떠난 친여동생의 사진을 받아든 순간 그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그가 빛의 세계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동생이었습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 여동생을 뇌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뇌의 기억 회로를 완전히 초월한 영적 실제에 명백하고도 소름 돋는 증거였습니다. 신앙적 묵상, 우리 영혼이 그리워하던 본향. 에벤 박사의 증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토록 갈망하던 평안,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근원적인 외로움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로 본향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자한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에벤 박사가 목격했듯 육신의 장막이 걷히는 날, 우리는 비로소 뇌라는 좁은 감옥을 벗어나 진짜 삶,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 참 잘 왔다, 수고했다며 안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 귀소 본능이며 신앙적으로는 창조주를 향한 영혼에 거스를 수 없는 그리움입니다. 죽음조차 더 깊은 만남을 위한 과정.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항해가 끝나서 멈추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바다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기적입니다. 죽음조차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서 닻을 올리고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그곳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장 찬란하고 깊은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헤어짐의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곳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오늘 큰 배양해가 전해드린 이지적인 탐험과 영적인 고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깨지지 않는 소망이 되고 오늘 하루의 삶이 고단했던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봉헌의 기도. 우리의 항해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설계자께서 지금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계십니다. 뇌과학은 결코 영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록과 고백을 우리를 지으시고 본향에서 기다리시는 그분께 온전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